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 당뇨병을 그냥 놔두면은 수도 간에 맑은 그냥 수돗물이 흐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진한 설탕물이나 꿀이 흐른다고 치면 이렇게 관이 막 부식이 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런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 자기가 당뇨병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 미인지 환자들, 이른바 네. 숨은 당뇨 환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위험이 좀 발생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당뇨병이 처음에 진단부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빠지지 않고 꾸준히 제대로 받으시면은 어느 정도 위험한 환자들이 빨리빨리 걸러지고 당뇨병 전 단계도 걸러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이제 문제인데 당뇨병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공포스러운 내용은 조용하다. 침묵의 살인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아직도 아쉬운 거는 공복혈당 위주로 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공복혈당은 사실 나이가 먹으면서 혈당이 점점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공복혈당보다는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복혈당 기준으로 보면 완전 정상인데 식후혈당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당뇨병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이런 또 어려움도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 당뇨병을 그냥 놔두면은 환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에 이제 미세혈관과 대혈관이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진단 시점에서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여러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 개인의 삶의 질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수도관이라고 치면 수도관에 맑은 그냥 수돗물이 흐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진한 설탕물이나 꿀이 흐른다고 치면 이렇게 관이 막 부식이 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합병증들 중에서는 그 투석 환자들도 대부분 좀 당뇨병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만 해도 투석의 가장 많은 원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투석이 거의 한 서너 번째 정도였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석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 된 지는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이제 되고 있고요. 이 당뇨병이란 병이 참 잘만 관리를 하면 100세 넘게까지 아무 합병증 없이 천수를 누리다가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절을 정말 너무너무 안 하시면은 20대에 이미 망막병증으로 거의 뭐 실명 상태가 되거나 또는 다리가 뭐 썩어 들어가서 절단하는 흔히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뭐 30대에 오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당뇨병이 고혈압 그리고 또 네. 이상지질혈증까지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꼽히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압이라든지 또는 지질 수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들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관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것을 가장 관리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는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당뇨병 환자가 아무 질환도 없이 당뇨병만 하나 달랑 갖고 있으신 분보다는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랑 이상지질혈증. 한 70% 정도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고 이상지질혈증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할 때 보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환자가 제가 보고 있는 당뇨병 환자의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목표 수치가 있는데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는 사람이 한 15.9%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게 혈당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혈압이나 지질 수치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왜 당뇨병을 열심히 치료하느냐, 심혈관계 질환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은 전부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동맥경화증 촉진하는 어떤 공봉 같은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혈당 수치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의 혈압과 몸에 나쁜 이걸 같이 동시에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인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존율도 높이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들은 약의 개수가 너무 많다. 환자들한테는 개수에 대한 부담, 또 약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는 A, B, C, D, E라는 얘기가 있어요. A는 이제 당화혈색소의 평균 혈당을 우리가 이제 약어로 헤모글로빈 A1C라고 해서 거기서 A, 그다음에 B는 블러드 프레셔, 그래서 혈압, C가 이제 콜레스테롤, D가 다이어트, E가 엑서사이즈. 그래서 당뇨병 환자 치료할 때는 이 A, B, C, D, E를 잘 체크해 주면서 해라 그러는데 실제로 진료 시간은 한 2분 좀 넘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A, B, C, D, E를 다 얘기하고 나면 저희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환자들도 충분히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것도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양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약을 복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근데 이 당뇨병이라는 병이 뭐 감기처럼 며칠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래 먹어서 문제가 되는 약은 당뇨병 약으로 애초에 개발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오래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약 저 약 같이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없는가에 대한 거는 이미 충분한 임상 연구를 거쳐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환자분은 처방받은 거 잘 그냥 복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또 잘 조절이 되면 선생님 이제 잘 되니까 약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환자분 지금 안경 끼셨잖아요. 이제 잘 보이니까 그럼 도수를 좀 낮출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약을 얼마나 많이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서 우리 목표가 되느냐 그리고 합병증이 안 생기느냐가 목표지 약을 조금 먹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 환자들이 사실 가지는 부담들은 그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 먹으면 이 안경처럼 좀 오래도록 먹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환자들을 일찍 관리하고 또 주기적으로 잘 관리했을 때 그 예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합병증이 얼마나 좀 덜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약을 먹었다 그래도 진료를 볼 때 이만큼 좋아지셨어요. 숫자를 아무리 대도 예를 들어서 약을 먹기 전에 막 두통이 맨날 있었는데 약을 먹고 수치가 좋아졌으니까 두통이 없어져. 당뇨병은 이런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 진짜 참 많이 쓰세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되냐. 안경이라고 치면 당연히 평생 끼더라도 껴야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기억, 메타볼릭 메모리라고도 그러고 또 유산효과, 레거시 이펙트라는 말도 쓰는데 초기에 열심히 잘 치료하면은 나중에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연구들이 있냐면 초기에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한 당뇨병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한 5년, 10년 지난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그냥 비슷한 정도로 혈당 조절을 해요. 그런데 한 20년, 25년, 30년 지나고 나면 초기에 열심히 치료했던 분들은 합병증이 정말 훨씬 덜 생기더라. 이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저는 이제 당뇨병 치료가 대학교 수능 뭐 시험 보고 이럴 때를 치면은 꼭 국영수 같은 거다.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국영수 기본을 잘 다져놓고 처음에 열심히 했던 애는 한 고2 때 잠깐 놀아도 고3 때 다시 정신 차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계속 공부 안 하고 국영수 기초가 없는 애를 갑자기 고3이 됐는데 막 때려서 공부시키면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몇십 년 후에 삶의 질을 갖다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당뇨병은. 과거에 오랫동안 조절을 하지 않은 정도가 얼마나 심했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에 정비례해서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합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병 관리에도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위해서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화 혈색소라는 거가 사실은 1년에 6번까지 측정하는 거가 보험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통 최근 2, 3개월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6번까지는 아니래도 적어도 1년에 한 4번 정도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이 환자가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는 거는 이 당화혈색소가 몇이냐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환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참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에 거의 30% 가까운 환자들이 1년에 한 번도 측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라고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쓰이는 건 보통 2주 정도를 혈당을 계속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의 환자들은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오르는지, 또 얼마나 지속 시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역시 국물 먹지 말랬는데 진짜 국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구나. 맵고 짠 걸 먹으면 이렇게 오르는구나. 꼭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환자들 중에서는 고정관념이 고기는 나쁘고 야채는 좋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고기도 그냥 스테이크처럼 먹거나 로스구이 또는 수육같이 먹으면은 밥보다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똑같은 고기라도 뭐 불고기나 양념갈비처럼 하면 양념 자체가 달고 짜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고, 탕수육이나 돈가스처럼 먹으면 이게 이제 튀긴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자기가 연소혈당 측정기나 이런 거를 해보면은 그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리를 했냐, 간이 어떠냐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점점 이렇게 좋은 IT 기술이 많이 나와가지고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목표도 제시해주고 수치를 보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도 이제 환자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수치를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소혈당 측정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가 꼭 필요한가요? 당화혈색소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환자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혼자서 그냥 혈당을 특정 시간에 이렇게 측정했던 게 영화로 비유를 한다면 포스터를 바라보는 느낌. 아무 설명 없이 포스터를 바라봐도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알죠. 그런데 예고편을 보면 그게 저는 당화혈색소라고 생각하는데 꽤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환자가 뭘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했는지를 뭐 24시간 우리가 CCTV로 감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연소혈당 측정을 보는 것은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스포일러 포함해서 한 3분, 5분에 어떤 영화를 정리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는 느낌? 그래서 예고편보다는 조금 더 결말까지도 다 알고 뭐가 문제이고 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도 스스로 그걸 보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음식 조절 같은 걸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